근데 모멘텀 스페이스라는 거는 일단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양자역학이든 고체물리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고체물리로 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만. 이거는 무슨 푸리에 트랜스폼 그런 거랑은 관계가 다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수업 시간에 XYZ 좌표를 보면은 이게 실제로 어떤 리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이고, 거기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모멘텀 스페이스는 뭐냐면 이게 X, Y, Z축이 아니라 PX, PY, PZ축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파티클이 또는 어떤 기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공간상에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물체가 X 방향으로 PX라는 운동량을 갖고 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물어볼 게, 이 기체가 그러면 어디 있는 거냐?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안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체가 X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기 있는 것 같은 거고요. 이게 Y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면 그게 여기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를 배운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약간의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얘기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한다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더라도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법을 일단 배우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VP라고 불리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볼륨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멘텀 스페이스도 지금 거리가 다 정의되는 수학적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 좌표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도 부피가 당연히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멘텀 스페이스에 이런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거의 부피는 당연히 px, py, pz겠죠. 원점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직육면체라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도 볼륨이 정의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볼륨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계로 하면은 세제곱미터죠. 그런데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볼륨은 당연히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의 삼승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답을 조금씩 이제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익스텐시브 프로퍼티 때문에 기체가 그러니까 이상기체가 V라는 부피에 있을 때보다 2V라는 부피에 있을 때 멀티플리시티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일단 부피에 비례를 해야 되고요. 이 V는 여기 아래 첨자 아무것도 안 쓴 이 V는 우리가 아는 아주 익숙한 우리가 아는 그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기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체가 차지할 수 있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차지할 수 있는 거 부피에도 비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경우의 수가 되니까 기체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요만큼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 있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만큼 있을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크겠죠. 물론 지금 연속적인 부피에 대해서 세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심을 잠시 접어두시고, 만약에 이게 어떤 가루 같은 걸로 돼 있다면 가루의 양이 이거보다 이게 가루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피가 크고 작고를 개수가 많고 적고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이런 스피릿이랑 좀 맞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잠시 이걸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아래 첨자 1 붙인 거는 지금은 아직은 분자 하나만 갖고 얘기하고 붙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리얼 스페이스의 부피에도 비례를 해야 되고 모멘텀 스페이스의 부피에도 비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체가 있습니다. 여기 질량이 m이고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모멘텀은 mv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체의 위치와 운동을 기술하려면 총 몇 개의 축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XYZ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죠. 이 기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x, y, z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체를 기술하려면 3차원 좌표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 기체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표현하려면 몇 개의 축이 있어야 되냐고 물어봤죠. 운동 상태를 표현하려면 요 속도가 어떤 속도인지를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 스페이스에서 어디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는 위치 여기, 속도 위치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질량까지 더 붙여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이 고전역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지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입자 하나의 위치와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총 6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x, y, z와 vx, vy, vz 또는 px, 이게 px죠. px, py, pz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한 개가 아니라 n 개면은 그 각각의 그 기체 입자마다 전부 6개가 필요해서 총 6n 개의 뭐 좌표가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고전역학 시간에 배웠을 수 있는데 그걸 소위 페이지 스페이스라고 불렀죠. 뭐 그런 거를 배웠을 수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간을 상상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건 통계 물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는 물리를 배우려면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그 수학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체가 여기서 요만큼의 공간 차지한 것과 요만큼의 공간 차지한 것 중에 이게 당연히 멀티플리시티가 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개수를 세 보겠다는 겁니다.